자, 이제 315페이지입니다. 제4장의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또 이어서 구조와 설비 나옵니다. 바로 건축 제한이죠. 시험에 절기가 잘 나오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것만 딱 보십시오. 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대지의 이제 조건입니다. 건축 제한 나옵니다. 건축 규제. 자, 건축물 지을 때 마음대로 못 짓습니다. 건축 제한 받습니다. 건축 규제가 있는 것이 이 목적이죠. 첫 번째 보시면 건축 규제입니다. 건축 제한, 건축 규제 하면요.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로서의 각종 어떤 조건을 갖춰야가 내어준다가 나옵니다. 대지. 요 대지가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맹지면 안 돼요. 맹지면 안 된다 해서 도로입니다. 도로란 곳에 딱 접해야 건축하게 해준다 해서 접도의 의무가 딱 나옵니다. 접도의 의무. 접한 요 대지에 짓는 건물 구조, 요것도 튼튼하다, 안전해야 허가를 내어준다. 구조의 안전도 본다라고 합니다. 또 안전한 건물이지만 있을 거 갖춘다 해서 설비입니다. 필수 설비들 이것들 갖추고 있어야 허가를 딱 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가 건축 규제, 건축 제한입니다. 자, 첫 번째 대지 조건 이것이 나옵니다. 조건 나와요. 첫 번째 보시면 대지도 튼튼하고 안전해야 건축물도 안전하다. 안전 조건 나오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대지에 조경을 설치해야 된다. 조경 조건이 무섭습니다. 조경. 또 대지에 보시면 공지란 것을 둬야 된다. 공지 확보한다. 공지가 공개 공지란 것을 확보할 것이고 또 대지 안에 공지란 것을 둬야 된다 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대지가 될 때는 최소한 필요한 넓이, 이 넓이가 나와야 허가 내어준다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참 많죠. 하지만 꼭 하나 나옵니다. 자, 첫 번째 01번에 대지의 안전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요. 대지가 도로 밑에 있으면 대지 원래 활용을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 할지라도요. 도로 밑에 있을 때에는요. 차가 넘어온다가 아닙니다. 이 아스팔트, 또 시멘트죠. 시멘트, 빗물이 넘쳐옵니다. 빗물, 빗자 맞죠? 빗자가 맞죠? 빗자, 빗물이 넘쳐옵니다. 그럼 빗물이 고이면 땅이 물러집니다. 안 된다. 물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배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방섭이 필요 없는 건물일 때 안에서 허가 내어주겠다 합니다. 물을 빼거나 방섭 필요 없는 기둥 박는 이런 식의 건물이면 허가 내어주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대시 도로 밑 하면요 배수 필요하다. 매치하십시오. 또 두 번째 보시면 섭지나 매립지인 상태로는 건축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이 경우도 물을 다 빼고 흙을 부어서 성토하고 지방 개량 되어서 안전성 확인되어지면 대지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고요. 자, 또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시면 대지는 항상 물을 뺄 수 있는 배수 시설과 우수관 시설 이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랍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송계 우려 있는 토지 옆에서는 붕괴 우려를 막기 위해서 안전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옹벽입니다. 옹벽 조치가 필요하다랍니다. 그래서 보시면 경사 각도입니다. 각도가 1대 1.5 이상 각도가 나오면서 이 높이가 1m 이상 높이를 갖추고 있으면 옹벽 조치가 되어야 건축하게 허가 내어주겠다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옹벽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다. 1대 1.5와 높이가 1m 이상 때부터 옹벽 필요합니다. 이거 체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경 이 또 시험은 잘 뜨죠. 조경과 공기공지 시험은 잘 뜹니다. 또 대지의 최소 높이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세 가지가 더 중요해요. 자 이제 이걸 지우시고요. 조경을 봅니다. 조경. 대지가 어떠할 때는 조경 조치가 있어야 허가 내어준다. 대지의 조경, 환경 조치겠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경의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은 모든 땅이 아닙니다.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이 대지 넓이입니다. 대지.
요 대지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부터 조경 설치를 한다. 해서 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은 안 됩니다. 대지. 요 대지 넓이가 200 이상일 때부터 조경 설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받는 건물과 위치가 있습니다. 또 대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특히 면제가 또 시험에 참 잘 뜹니다. 면제. 일단은요. 농촌 마을들 녹지부터 관농자, 도시지역 말고 농촌 마을이겠죠. 녹지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 농촌은 조경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또 여러분들 염전토지, 염분토지, 염전 가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축사 지을 때 조경이 또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자, 또 보시면 저기 어딥니까? 가설 건물 가운데서는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고, 허가 대상 가설이 있는데요, 신고는 아니고,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일 때 조경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쭉 나와 있죠. 316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무슨 골프장 나무를 베입니다. 베기 때문에 조경 필요가 없습니다. 골프나무를 붓거나 또는요, 관광휴양시설, 관광지가 붙으면 다 따로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나무 좋은 곳에 휴양시설 설치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구분하시고요. 시험에 잘 뜬 것은 이것입니다. 공장 건물하고 창고 건물, 물류시설 건물이 정말 잘 뜹니다. 공장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공장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공장 건물의 연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또는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셋 중에 하나 걸리면 조경 필요가 없다. 이것이 참 잘 뜹니다. 잘 떠요. 또 물류시설 같은 경우는 연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필요 없다가 붙습니다. 그런데 요 물류시설이 상업지역이나 또는 요 주거지역이란 요 지역 안에 있을 때는 대지가 200 이상이면 조경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또 바뀌는 부분도 다 나온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녹지, 농촌 마을들, 염전토지, 축사, 허가대상 가설 건물, 골프장, 관광휴양지, 공장 대지 5,000 미만 또는 공장 연면적 1,500 미만 또는 공장이 산업단지 필요 없다. 물류시설 같은 경우에 연면적 1,500 미만 필요 없다. 그런데 물류시설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안에 있으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체입니다. 자, 조경 설치할 때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물이 있으면 건물요 대지 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는다. 이것이 원칙이죠. 건물 밖에 대지 안에. 그런데 다른 곳입니다.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하면 일부를 조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옥상 전체가 아니고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 설치한 면적의 3분의 2까지를 조경으로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인정받는 것을 여기에 설치할 설치할 면적을 대체할 때는요, 전체가 다 대체가 안 됩니다. 인정받는 것이 어떠하든 간에 관계없이 설치할 면적에서 100분의 50까지만 대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상에 설치한 것이 300을 설치했다라고 할 때는요, 조경 인정하는 것은 200으로 인정을 딱 해줍니다. 해주는데 만약에 설치한 면적이 100이다 할지라도 훨씬 많이 인정받지만 대체할 때는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 있고 나머지 50은 땅에 설치해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오른편입니다. 317페이지를 가보시면 이제 공개공지란 것이 나옵니다. 공개공지. 쉼터입니다. 쉼터를 만들어라 라는 말입니다. 건물 밖에, 건축물 밖에, 대지 안에,
대지 안에 쉼터를 꾸며라 라고 합니다. 쉼터입니다. 그래서 이 쉼터는요 일반인들의 쉼터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터 설치한 장소는요 일반 다수가 많이 출입하는 특별한 지역에서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안에서 규모 크게 지을 때 필요합니다. 어떤 대상 건물일 때만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역입니다. 일반 다수가 출입하는 지역이 있다랍니다. 농촌 마을들 일반인들 잘 안 갑니다. 공장 지역들 또 상업 지역들 공장이 있다. 그 해당 공장이 있는 분만 출입합니다. 그래서 어디냐 하면요. 일준이 상준이 상춘이가 사는 장소입니다. 뭐냐? 주거지역 가운데에서 전용 주거지역 말고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 모든 상업지역들, 준공업지역들입니다. 영등포일때가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일반 주거, 준주거지역, 또 모든 상업지역들, 또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아니고 전용 주거지역 아닙니다.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일준이, 상준이가 사는 장소 안에서 규모 좀 크게 건물 지을 때 해서 바닥 면적 합계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특정 용도로 쓸 때 그렇다 해가지고요. 뭐냐? 문화, 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운수시설,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관광호텔, 업무시설, 건물들을 지을 때 그렇다 해서 문종판, 운수업무시설, 문화집회,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빌딩을 지을 때 그럽니다. 그런데 업무시설이 아니고 혹시나 이것이 이 종합병원 이렇게 빠지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종합병원 이렇게 빠지면요. 종합병원 이렇게 빠지면 다중이용 건축물 문정판 운수 업무로 빠질 때 공개 공지 설치 대상 건물에서 분리됩니다. 바닥합계 5천 이상인데 문정판 운수 종합병원 빠지면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업무로 빠지면 공용지다 해서 여기서 갈림길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 건물과의 갈림길이 여기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요시고요. 그러니까 설치 면적 봅니다. 면적은요. 대지 건물 크기 아니고 대지 넓이의 10% 이상이 아닙니다. 10% 이하, 10% 이내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에서 정해줍니다. 자, 또 보시면 대지에 공용이 설치하기도 하지만 실제 조경 설치할 건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경 설치한 이 면적이 공지로 가름 인정하기도 하고요. 매장 문화재 현지 보호 조치 면적도 같이 인정을 해주기도 한다 등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신다면 설치를 한 그 장소는요, 일반 다수한테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해당 그 장소에서 해당 목적에 맞는 무슨 문화활동, 종교활동, 판매활동 등을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개 공지를 설치하면 특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니까 용적률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 1.2배까지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건물이 더 올라가고 규모가 더 커진다. 용이가 1.2까지 완화된다. 해서 이렇게 해서 6가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상입니다. 그래서 양페이지 꼭 시험에 꼭 나오니까 이 정도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입니다. 318페이지 04번에 대지 안에 공지란 것도 있죠. 요것도 하나 나옵니다. 요것은 뭐 간단한 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요것은 뭐 상세히 보지 마세요. 대지 안에 공지다. 대지 안에 공지를 두어서 건축물 주변에 공지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지가 있습니다.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땅도 있습니다. 요 대지에서 건축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로선, 요 건축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인접 대지를 넘지 못합니다. 띄어서 그러면 이제 넘지 않게 딱 건축을 딱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안 띄고 바짝 붙이느냐? 붙이지를 못해요. 자, 건축선, 대지 도로 경계선, 건축선, 요 선에서 일정 거리 띄어서 또 옆에 있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도 일정 거리 띄어서
건물을 내부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합니다. 내부에 딱 배치합니다. 그러면 건물 주변에 공지가 발생을 합니다. 채광, 통풍, 방화에 좋습니다. 이때 띄우는 거리가 최대 6m까지 범위 안에서 일정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거리 이상을 띄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만 딱 6m만 딱 보시고 상세 띄우는 거리는 뭐 상세 볼 필요가 없는데 요 굳이 보신다면 공동주택 안에서 띄우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지만 요 정도는 체크만 살짝 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05번은 또 맞벽 건축입니다. 요 조항 때문에 항상 띄워서 건축물을 배치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건물이 올라갈 때 건물이 띄워서 이렇게 건물이 다 이렇게 거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요, 바짝 붙여서 대지간에 보시면 바짝 붙어서 건축하는 이런 지역도 참 많이 있습니다. 바짝 붙어 있다. 뭐냐? 맞벽이다. 맞벽으로 맞대어서 건축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맞벽은요, 인접 대지선 사이에 50cm 이하로 바짝 붙일 수가 있다랍니다. 바짝 붙어요. 맞벽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 요 지역에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보시면 상업 지역에서는요, 옆에 땅 주인의 눈치 안 보고 맞벽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상업 지역은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주거 지역도 맞벽이 가능한데 주거 지역에서는요, 인접 대지 소유자가 합의입니다. 합의가 된다. 옆에 땅 주인과 말을 맞추면 됩니다. 뭐 돈을 준다든지 서로 합의하면 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건축협정 앞으로 배우십니다. 건축의 협정구역을 체결하면 이 구역 내에서 맞벽이 가능하다. 자, 또 네 번째 거지방 조례에서 정해주는 장소에서 맞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맞벽으로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지역들 네 가지 1, 2, 3, 4번 있죠. 이걸 봐주시고요. 대신 맞벽으로 설치할 때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밑에 2번에 있죠. 맞벽으로 설치할 때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일 것이고 마감 재료가 불연재로 불타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라 하는 부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복도는 시험에 나오는 상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한 장을 또 넘어가시면 320페이지에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이 나옵니다. 대지의 최소한 넓이다 라는 말입니다. 대지로서의 존속 가치가 되는 최소한 너비입니다. 이 너비가 돼야 건축 대시 인정해 주겠다랍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안에서도 주택 짓는 주거 지역, 또 두 번째 상가 짓는 상업 지역들, 공장 짓는 공업 지역들, 또 도시 안에서 이 사이사이에 보존하는 녹지들, 또 다섯 번째 기타 시골 농촌 말이 나옵니다. 주거지역은 최소한 주택을 지을 때 60은 최소한 필요하다. 상업지역은 상가 지을 때 150 필요하다. 공장 150 필요하다. 녹지는 많이 구한다. 200 필요하다. 시골 농촌 기타 당수는요 60만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60, 150, 260제곱미터까지는 분할해서 요 정도 땅은 허용하는데 요 토지 규모를 미달하는 토지보다는 금지한다 해서 대지의 최소한 넓이, 요 면적 미달되는 토지의 단상을 금지합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관농자, 농촌 60제곱미터 최소한 나올 것이다. 요 규모 미달되는 토지 분할 금지. 59, 140 안 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지로서의 최소한 면적, 요 1번은 반드시 외워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앞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바로 대지에서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조건을 갖추어서 도로와 분리되었다. 맹지이면 또 건축을 허가를 안 내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 도로에 접도해야 된다. 접도의 의무가 나옵니다. 대지의 조건은 기본이요. 그 다음에 조건 갖춘 이 대지가 도로에 붙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접도의 의무가 등장을 합니다. 접도해야 됩니다. 접도를 딱 해야 허가를 내어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대지는 조건을 갖추어서 접도를 붙어 있어야 허가를 내어준다. 그러면 지을 수 있다란 말이 대원칙에 딱 붙습니다. 해서 접도를 했습니다. 접도를 딱 했는데 요 접도한 도로가 무엇이냐라 보니까 고속도로에 붙어 있어요. 철길에 붙어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안 돼.
잘 붙어야 돼요. 도로 하면 사람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 차도 다닐 수 있는 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도로로서 그 폭이 최소한 4m 폭 이상 될 때를 말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조건 갖추기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m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도로의 기준 너비에서 소요 너비라고 부릅니다. 이 폭 가진 이상 도로에 붙어야 접도를 인정을 해준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근데 그 밑에 관로 2번 가보시면 이런 말을 봅니다. 이 두 조건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보니까요. 어떤 지형적인 어떤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 산이라든지 또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 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차는 못 들어가요. 차는 못 들어가는데 대신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럴 때 이 폭이 3m 폭 이상이 된다라고 그 지역의 허가권자가 위치를 딱 지정해서 공고를 딱 해주면 이것도 도로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해요. 계단 옆에도 건물이 있다. 일단 3m 폭이 필요하다. 이 폭을 나오면서 지정 공고해주면 도로 인정이 된다. 라는 말이 밑에 1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박스 하나 보입니다. 끝이 막혀 있는 막다른 도로입니다. 끝이 막혀 있다. 막다른 도로 끝에 옆에도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막다른 도로. 일단은 일단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합니다. 요건요. 끝이 막혀 있다. 막다른 도로일 때에는요. 요 끝에 건물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습니다. 있어요. 요 돌의 폭입니다. 요 돌의 길이, 요 길이에 의해서 요 돌의 폭입니다. 이 폭이 일정 폭 이상이 나올 때 막다른 도로에 접도를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 활동을 위해서입니다. 너무 짧으면 밖에서 물을 뿌리면 된다. 너무 길면 차가 진입해야 된다라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이가요 10m 미만일 때 그 폭은 2m 폭 이상이 필요하다. 10m 이상 35m 미만일 때는 그 폭이 3m 폭이 필요하다. 35m 이상 되는 아주 긴 막다른 길이면 6m 폭이 필요해서 소방차가 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시골 농촌 마을 가시면 이것도 4m 이렇게 완화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 폭이 일정 폭 나올 때 소방차가 물을 뿌리거나 소방 호스를 빼거나 차가 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도로입니다. 도로를 제일 밑에 보시면 지정한다, 만든다, 또요, 변경한다, 바꾼다, 또 없애버린다, 폐지한다, 라고 할 때입니다. 요 할 때는요, 해당 도로를 만들거나 바꾸거나 폐지할 때는요, 해당 도로와 이해관계 있는 자,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 보입니다.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랍니다. 그런데 변경 폐지는 반드시 동의받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지정할 때에 보시면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동의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또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해외 거주한다 등의 해외 거주 등의 사정 등으로 또 주인을 알 수 없다 등 이유로 동의받기가 불가능할 때에는요, 건축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동의받았다 가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321페이지에서 322페이지에 이어서 나와 있는 사항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이제 03번이죠. 320페이지에 대지도로와의 관계 아주 중요한 사항 나왔습니다. 접도의 의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갖춘 도로에 접해야 건축하게 허가 내준다.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돼요. 접할 것이다. 그래서 화면이 다 붙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좋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붙어도요, 일부라도 붙으면 됩니다. 일부라도 붙으면 돼요. 그래서 요 붙는 폭이 2m 이상만 딱 붙으면 차를 밖에다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건축하게 허가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도로에 이런 조건을 갖춘 도로에 2m만 접하면 되겠다랍니다. 그런데 요 안에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의 출입 조건 최소한 4m 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요 2m가 아니고 요 붙는 넓이가 4m를 붙어야 큰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럴 때 요 자동차의 회전을 위해서는요, 요 도로의 폭이 6m 이상 폭 가진 도로에 4m를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연면적 합계 2,000 이상 때부터 크다고 본다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 건물로 쓸 때는 3,000 이상부터 그렇다 이렇게 또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요 붙는 폭이 4m 이상이고 붙는 도로의 넓이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을 붙어야 큰 건물을 짓게 해준다. 이 큰 건물이 아니면 2m만 붙어서 차를 밖에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 말이 보시면 관로 2번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데 또 관로 1번 보시면 접도 의무의 예외도 나옵니다. 예외. 이건 무엇이냐랍니다. 이 말은요, 그 관로 1번에 있는 사항 예외에 보시면 접도를 하지 안 해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일단은요, 요 도로와 대지 요 사이에 보행자들의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건축은 할 수 없는 공원, 광장 등이면 차를 밖에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한다. 같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 출입 제한은 없는데 요 사이에 건축할 수 없는 공원, 광장 등이면 이제 접도 안 해도 건축하게 해주겠다. 지문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막을 지을 때는 접도가 필요 없다. 그런 것이 3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접도 외에 예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편에 02번이 요 편에서 마지막 사항인데 조금 까탈스러운 파트입니다. 건축선 나왔죠. 건축선. 이건 또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건축선 하면요, 대지 도로가 접하는 요 경계선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합니다. 대지 도로가 접하는 경계선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항상 보면 있습니다. 도로선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 대지 도로의 경계선이 원래 항상 건축 한계선, 건축선이 항상 보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대지가 도로가 접하고 있으면요, 요 경계선이 건축하는 한계선이 항상 있다. 넘지 못합니다. 항상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하면 대지도로 접하는 경계선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대지도로의 경계선, 원래 경계선 이꼴 여기 경계선이 바로 건축 한계선 원래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요 경계선이 건축선인 경우는요, 요 소요너비 4m 이상이 될 때는 항상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4m인데 현재 요 폭이 만약에 2m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소요너비를 맞춘다는 약속을 해야 건축허가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소요너비 2m에 4m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대지에서 건축할 때는요, 건축선이 따로 발생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요 사를 맞추기 위해서 도로의 중심선, 요 중심선에서 사를 맞추기 위해서 요 소요너비 이것의 2분의 1씩입니다. 2분의 1씩 후티한 요 선을 건축선으로 해서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요 안에서 건축을 하게 해준다. 그럼 요 선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축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요 2분의 1 하면 2m 1m씩 더 들어가야 3m가 나오겠습니다. 1, 2, 1, 3m가 나옵니다. 그럼 요 사이는 건축을 못하게 대지에서 제외해버린다. 이미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한쪽에 보니까요, 근데 요쪽에 딱 보니까요, 요쪽에 대지가 있는데 한쪽에 보니까 산이에요. 산이다. 또 철길이다. 하천이다. 등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없습니다. 이때는요, 역시 요것이 이제 만약에 2m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는요, 역시 4m 맞춰야 돼요.
맞추기 위해서 이때는요, 요 경사지나 철길 등인 요 도로 반대편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를 한쪽으로 후퇴해서 건축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역시 대지에서 제외한다라고 합니다.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씩 후퇴한 선, 한쪽만 대지가 있으면 반대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너비 한쪽으로 후퇴해서 나온 건축선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요 사이에는 건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법정선에서 소요너비 미달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서 그림까지 포함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하나 더 나옵니다. 도로 모퉁이 에서도 건축선이 나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무엇이냐라니까요. 자, 두 길 다 4m 넓이 이상이 됩니다. 두 길 다 4m 이상이 된다랍니다. 4m 다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차가 운행을 할 수 있는 폭을 둘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차가 회전이 잘 되려면요, 회전이 잘 되려면 8m 폭 이상이 될 때는 잘 됩니다. 그런데 두 길 다 8m는 미달된다. 8m는 미달되는 두 길이 교차합니다. 4m, 5m, 6m, 7m입니다. 이럴 때는요, 차가 좀 빠르게 지나면 이쪽 대지 일부를 살짝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 안전과 보행자 출입 안전을 위해서 이때는요, 4m 이상 8m 미달되면서 각도도 보니까 120도입니다. 120도 미만이 될 때에 보시면 이쪽 모퉁이의 보행자 제한과 출입자 안전과 건물 안전을 위해서 모퉁이 끝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요 두 점을 이은 선을 모퉁이 대지의 건축선으로 한다 합니다. 4m 이상 8m 미달되는 두 길이 서로 교차할 때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을 모퉁이 대지의 건축선으로 한다 하니까 대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후퇴한 거리 433이 3일들도 있는데 요건 지금 보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저기 여러분들 1차 합격하시고 나시고 오면 문제풀이 할 때 공식이 쫙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의 어떤 야매 공식인데 대변 무조건 맞습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제 콜라 3번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정 건축선 나오네요. 해서 이것도 무엇이냐면 아주 넓은 길이 서로 교차하는 큰 길들이 지역에 참 많이 있습니다. 도시 안에 보시면 참 많아요. 폭이 물경 30m, 엄청 거대한 폭가신 20m다. 아주 넓은 길 옆에 딱 있습니다. 이럴 때 이쪽 편에 여러 가지 땅 주인들이 있습니다. 땅 주인들이 있어요. 땅 주인이 있을 것인데 이 땅 주인들 건축할 때 마음대로 건축을 못해요. 그래서 시가지 내에서 건물들 위치와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이 많은 필지의 땅 주인한테 건물들 줄을 좀 맞춥시다. 줄을 맞추자라는 그런 의미에서요. 최대 각기 4m입니다. 각기 최대 4m를 정해서 해당 시군구청에서 줄을 쫙 그어줍니다. 줄을 딱 그어두면요, 이것이 최대 4m입니다. 4m. 줄을 쫙 그어서 건물들 건축할 때 당신들 요 선 넘지 않게 줄을 맞추자. 그러면 아주 이쁜 반듯한 시가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들 출입 제한과 건물들 시가지 내에서 건물들 줄을 맞추기 위해서 선을 또 발생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구청장이 시가지 내에서 건축물들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4m까지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을 할 수 있다랍니다. 지정 건축선입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건축선을 발생을 시키면 건물 절대 넘치를 못합니다. 이것도 건축선 역할을 합니다. 건물 넘치를 못해요. 하지만 요 사이는 대지 넓이 산정할 때는 포함시켜준다. 건축물만 넘지 말자. 이런 제한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정 건축선입니다. 이와 같이 법정선이든 지정선이든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져 버리면 건물 지을 때 건물과 외벽과 담장은 요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를 못합니다. 수직면 하면 지하도 포함되지만 하지만 자기 땅 내에서 지하 속에는 넘어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표 아랫부분들은 넘을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또 건물 딱 건축했는데 창문을 딱 여니까 넘는 구조일 때에는요, 요 창문이 딱 넘어올 때
창문 영몰수 있어요. 영몰수인데 요 도로면에서 그 높이가 4.5m까지는 창문을 열고 닫을 때도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해서 바로 건축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보신 내용들이 대지와 도로란 관계였습니다. 중요한 상이고 시험에 아주 잘 뜨는 상이니까 정리꼭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조와 재료 편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